НАТО в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Сьогодні була нова російська ракета. Вс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 швидкість, висота мі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ї балістичної. Зараз тривають експертиз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Наши ракетчики назвали ее «Орешник». Испытания прошли успешно. Цель пуска. Испытания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ракетной системы «Орешник» проводятся нами в ответ на агрессивные действия стран НАТО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отому что средст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акому оружию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существует.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5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정확히 이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대치의 맞불을 놓았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러시아가 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물론 앞서 잠깐 보신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떤 미사일이건 간에 일단 얼마만큼의 피해와 공격을 받았는지 영상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이 밤늦은 시각에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마을 위로 저렇게 섬광이 치고 불벼락처럼 순식간에 쏟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바로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저렇게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쐈다. 이게 지금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본 저렇게 저희 자막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불벼락처럼 쏟아낸 실제 푸틴이 자랑한 신형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본토를 향해서 저렇게 타격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상 말고도 그런 피해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 사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파편에는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이 되는 일련 번호, 숫자, 문자 등이 빼곡히 적혀 있고 CNN에 따르면 저게 러시아가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파편 아니냐, 오레시니크 부품 아니냐라고 해서 파편까지 공개가 됐고 조금 전 SNS에 만나봤다시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을 공격했다. 번쩍이는 성광화면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정도면 거의 전면전 양상인데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되면 에이테킴스, 영국의 스톰 섀도우에서 러시아도 상당히 강력한 맞불 작전을 온 겁니다. 지금 뭐 보니까 러우 전쟁이 최첨단 무기의 경연장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지금 천일을 넘어가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양쪽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모두 다 쏟아붓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스톰 섀도우와 에이테킴스를 이제 발사를 했고 아마 어제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발로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직접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ICBM, IRBM이고 이게 뭐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이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새롭게 실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개한 것은 그만큼 서방이 가지고 있는 첨단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카드, 즉 우리가 자칫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위협하는 그런 어떤 경고성 발사로 저는 읽혀집니다. 예.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이게 탄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금 탄두가 동시에 떨어지는 마치 강철비처럼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위력도 굉장히 아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전쟁에서 아마 러시아가 꺼낼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꺼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산 에이티킴스, 영국산 스톰 섀도우를 서방에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타격하니까 바로 러시아가 맞불을 놨다.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는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은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장 차장님. 네.
우리 ICBM 아니고 최첨단 신형 무기로 당신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준 거다.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한 것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처럼 만약 러시아가 이 발사한 것이 ICBM이 맞다라면 예. ICBM은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거의 뭐 10,000km에 가까이 돼서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ICBM이 아니라 IRBM이다.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 이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만큼 사거리가 길진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그 맞붙는 뭐 3차 대전의 우려는 그 자제하면서도 대신 유럽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이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뭐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이 상당히 좀 위협적인 무기를 선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차장 말씀은 이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000km 날아가는 거 우스우니까 그 정도 거리는 일단 줄이더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최첨단 신형 무기가 있다. 속도 조절하면서도 본인들의 무기를 자랑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뭐 통역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핵 극초음속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그 탑재하진 않은 미사일이고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할 수 없는 신형 무기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 안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만약 러시아와 맞서 싸울 그 태세가 돼 있다라면 우리가 여기에 핵도 싣고 극초음속으로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을 겨냥한 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 조치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오레시니크, 개암나무 여기 보면 그 최첨단 무기 초속 2.5에서 3km인 1초에 그러니까 2km, 3km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하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최첨단 무기라고 소개했다. 그 김대영 의원님. 예.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주장보다 러시아 주장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더 무섭다는 평가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RS-26 누베즈라는 미사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게 바로 이 오레시니크라는 이 미사일입니다. 그럼 이게 왜 위협적이냐 그러면 사실 ICBM 같은 경우에는 미러 간의 전략 핵무기 갑충 협정에 따라서 발사, 예를 들어 시험 발사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도 중국이 태평양상에 이 ICBM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중국이 미국 국방부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실험 발사를 진행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 강대국들이 핵을 가진 강대국들이 이렇게 사전에 경고를 주냐? ICBM은 잘못 쏘면 지구 종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IRBM은 그런 제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에 나온 이 개암, 특히 이 오레시니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화면상에 나왔지만 이렇게 불 기둥 같은 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저기 좀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이제 과거에 미국도 저런 비슷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미러 간의 준중거리 핵전력 감축 협정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협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탄두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발의 그러니까 수많은 강철심을 넣어서 대기권을 통과한 다음에 이 강철심들이 지상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이 미사일을 이번에 보여준 거는 핵 교리 수정과 함께 만약에 서방의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다음은 당신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개조하면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고 여러 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다. 특히 오레시니크,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 오레시니크란 이름은요. 여러 열매가 같이 달리는 이 개암나무에서 모습을 따온 겁니다. 저희가 러시아산 개암나무 화면도 좀 어렵게 사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쉽게 설명하면 김대영 의원님.
저렇게 개암나무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헤이즐넛처럼 하나의 그 미사일에 다탄두, 탄두, 핵탄두를 주렁주렁해서 그 핵탄두들이 곳곳에 원하는 곳에 다 뿔뿔이 터져서 터뜨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핵탄두 적용이 안 됐지만 정말 러시아가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이제 핵폭탄을 실어서 여러 군데의 이런 표적들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위협적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막 발사가 됐을 때 SNS상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 야, 저거 혹시 RS-26 루베즈 아니냐 했는데 뭐 이제 미국 측에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ICBM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 우주 공간에 탄도탄 조기 경보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 미사일을, 특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게 어떤 종류인지 바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ICBM이 있으면 만약 어제 미국 내에서 그런 소식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걸 봤을 때는 오히려 IRBM 쪽으로 미국도 중거리 최종적으로 탄도미사일, 예. 확인을 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당국도 우크라이나의 분석과는 달리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뭐 개암나무 헤이즐넛 그냥 일반 이름을 따왔던 그 사진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다탄두가 이 위에 탄두 꼭지에 많이 달리면서 그 탄두들이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김대웅 의원님. 현재 대응 수단이 없는 무기고 전 세계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과 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격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영국산 스톰 섀도우나 미국산 AT킴스를 다시 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 정도로 푸틴이 맞불을 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번은 우크라이나였지만 지금 나온 이 새로운 미사일을 만약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게 되면 지금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북한이 참전하면서 예. 사실상 러시아가 북한의 아주 절친한 동맹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이 미사일이 정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오늘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에 떨어졌던 이 푸틴 대통령에게 했던 저 장면. 그러니까 저렇게 불기둥이 터지듯이 갑자기 민가와 지상을 덮치는 것들이 김대영 의원 말씀은 결국 저런 것들이 러시아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불벼락 파괴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중간 정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고 사실 저게 특별한 무슨 폭약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강철 심이나 강철 화살 같은 걸 이용해서 높은 속도로 운동 에너지로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수단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중국이라든가 뭐 북한, 심지어 북한도 저런 기술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격도 쉽지 않다라는 게 또 한 가지 미국 문제고. 패트리어트 요격 체제로도 잘 안 된다면서요? 왜냐하면은 IR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트리어트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예. 또 한 가지로는 대응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마하 10 이상, 20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패트리어트는 좀 어렵고 심지어 사드도 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왜냐하면은 적절 고도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탄두를 뿌려버리면 예. 미사일 한두 발로는 사실 요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힘을 상징하는 새로운 무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마하 10의 속도라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김대영이. 초속 한 1초에 2km, 3km 가는 거죠, 마하 10이죠. 예. 1초에 뿅 하면 진짜 2km, 3km 가는 속도이니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가 대략적인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가늠이 된다.